안녕하세요. 벌 기르는 공인중개사 우리벌입니다. 오늘은 8월 10일이고요. 태풍 카눈이 이제 그 남쪽 거제도를 지나서 지금 12시경에 대구 남남서쪽에 있다고 합니다. 양봉하시는 분들 비 피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어떻게 단도리를 해야 벌통이 안 날아가는지 참 태풍에는 저희가 좀 대비책이 많이 없어서 아쉽기는 합니다. 그냥 벽돌 눌러놓고 끈으로 묶고 위아래 같이 결박하고 이런 정도인데 뭐 이번 태풍이 원체 강하다고 하니까 아무쪼록 피해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지난번에 이어서 그 양봉 교과서 계속 진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축소와 보온에 대한 얘기까지 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오늘은 먹이주기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먹이주기의 이해, 보조적인 먹이주기. 양봉은 꿀을 뜨는 것이 본래 목적인데 먹이를 공급한다는 것은 재래종을 키우는 사람들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일이다. 이 토종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먹이를 주어야 할 경우가 많다. 일보를 구입했을 때, 먹이가 적거나 이동을 했을 때, 아직 포철이 멀거나 장마가 계속 해서 벌에 먹이가 없을 때에는 부득이 먹이를 주게 된다. 자극적인 먹이주기, 자극사양이라고 하는데 요즘 그 당시에는 자극적인 먹이주기라고 했습니다. 공군에 계속적으로 먹이를 주면 산란, 밀, 분비 등에 유리한 경우가 많다. 고기를 들면 봄철 유밀기에 대비해서 벌을 키울 때 먹이를 주면 외기 온도가 한랭하지 않는 때에는 잘 빨며 잘 가져간다는 얘기고요. 왕을 자극시켜 산란이 촉진된다. 또 여름철에 꽃이 없을 때 소초를 넣어주고 설탕 사양을 해주면 벌을 자극시켜 밀을 분비해서 집을 잘 만들게 된다. 이 자극사양의 같은 경우에는 그 밖에서 외부에서 꿀이 안 들어올 때의 여왕벌은 이 자기 개체수를 줄여서 꿀을 먹는 양을 줄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산란을 같이 동시에 줄일 수뿐이 없기 때문에 그 산란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자극적으로 조금씩 먹이를 줘서 밖에서 계속 꿀이 들어온다는 걸 인식시키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는 행동이고요. 너무 많이 주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는데요. 자극사양을 하라고 했더니 보통 이제 뭐 한 50cc 소주컵 한 컵 정도에서 뭐 한 2컵 이상 넘지 않게 이렇게 살짝만 주시라고 했더니 이제 어떤 분들은 일주일을 그걸 곱하기 7을 해가지고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사람으로 따지게 되면 이제 뭐 조금씩 먹는 간식을 한 일주일치를 한꺼번에 먹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간식이 될지 뭐가 될지 모르겠지만 꿀벌들은 그렇게 한꺼번에 주게 되면 이제 밀방 벌집에다 저장을 하잖아요. 벌집에다 저장을 하게 되면 그만큼 또 산란할 공간을 꿀 때문에 줄어드는 수가 생기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또 소초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또 집이 넓어지게 되면 산란하는데 또 지장을 주게 되고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런 게 계속 되풀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극사양을 하실 때는 자극이 목적인지 아니면 먹이가 목적인지를 꼭 선택을 하셔서 주시기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먹이 주기에 해, 벌의 소동, 설탕 사용을 하면 벌이 소동을 해서 도봉을 유발하는 수도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먹이 주는 것은 이제 먹이를 채우라고 주는 건데 이럴 시기에는 거의 대다수가 밖에는 꽃이 많이 없을 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들이 늙게 되면 꽃에서 꿀을 따오는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옆 벌통에 가서 이제 도독질을 해와요. 그리고서 생을 마감하는데 나이가 먹은 벌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도봉을 합니다. 이 도둑질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성공을 하게 되면 자기네 청년벌들을 다 데리고 와서 완전히 그냥
다 훔쳐가는 그런 걸 만들게 되죠. 그래서 이 벌이 한두 마리씩 도봉을 시작하게 되면 이걸 방지를 해줘야 되고, 또 보통 소문에다가 도봉을 못 들어오게 한다거나 아니면 설탕물이 냄새가 잘 안 나게끔 봉지 사용을 한다거나 이렇게 좀 바꿔주셔야 됩니다. 벌의 노새, 설탕 사용을 하면 빨리 노새하게 된다. 아무래도 일을 많이 하게 되면 벌들도 이제 뭐 한 45일 정도 산다고 하지만, 일을 좀 덜 하는 벌들은 더 오래 살 거고요. 평균적인 거니까 뭐 많이 일을 하면 좀 빨리 죽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사료의 손실, 설탕 사용을 하면 약 20% 감소된다. 그렇죠. 아무래도 사용을 하게 되면 좀 감소가 될 겁니다. 그러나 점일된 벌집을 넣어주면 그 손해를 면할 수 있고 벌의 노새도 방지할 수 있다. 이제 이 설탕물이 자당인데, 물론 꼬풀에서 나오는 것도 자당이라고 하고요. 근데 이 자당을 전화를 시켜서 포도당이나 과당으로 분비를 한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럴 때 벌들이 이제 자기 침샘에서 나오는 효소를 발라서 이제 그 전화당을 만들게 되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자연히 노쇠할 수뿐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탕을 넣어주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즙도 만들게 되는데, 즙을 만들게 될 때 밀랍을 자기 몸에서 또 분비하게 되죠. 이럴 때 체력적인 소모도 많이 있고요. 그렇다고 합니다. 먹이 주기의 주의, 가장 주의를 요하는 것은 도봉 방지이다. 도봉이 습격하면 처음에는 대적해서 싸우지만 방어력이 없을 때는 포기해버리니 식량을 전부 뺏기게 되고 유충을 잡아내게 된다. 먹을 게 없으면 당연히 유충을 순서대로 죽일 수뿐이 없겠죠. 가장 알을 낳은 것들, 알 낳고 며칠 안 된 것들, 그 다음에도 안 되면 이 공충으로 넘어갈 단계에 있는 벌들까지 다 물어내고 그렇게 되죠. 그뿐 아니라 왕벌을 물어 죽이게 되는 수도 있다. 도봉을 당하는 것은 재차 습격을 당하게 되니 타초로 옮겨서 다른 곳으로 옮겨서 사용을 하도록 하고요. 먹이 주기는 벌 출입이 없는 일몰 후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럴 때 하면 벌들이 도봉을 좀 방지할 수 있고요. 이런 폼에 늦추기가 있을 때는 사용 후에 반드시 앞을 가려주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도봉 방지하기 위해서 소문에 이 집으로 잘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입구를 좀 이렇게 줄여주거나 아니면 다른 걸로 덮어서, 나오는 벌들은 잘 나오지만 외부에 있는 벌들이 침입하는 거를 좀 막아주는 게 좋다, 이런 얘기고요. 먹이를 줄 때에는 내부에 유충이나 알이 없는 벌집은 꺼내고 정리한 후 시작하도록 한다. 빈 것들은 좀 없애서 이렇게 먹이와 그 유충들이 같이 공존할 수 있게 한 집에서 그렇게 해야지만 유충도 바로바로 먹이를 갖다 줄 수 있고 이런저런 경제성이 있는 이동거리가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너무 넓게 주게 되면 여기저기 꿀도 채우고요, 산란도 여기저기 하고 이게 되고 병도 여기저기 생기게 됩니다. 각종 먹이로는 당분, 꽃가루, 소금, 물 등이 있다. 당분의 종류, 설탕 중 황당이 가장 경제적이며, 이 당시엔 황당을 많이 썼고요. 요즘 이제 백당을 많이 쓰죠. 당분의 함량이나 벌의 위생에도 적합하다. 엿은 메가당이 주성분인데, 제가 알기로 메가당은 좋지 않다라고 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메가당이 주성분으로 14%, 물과 60에서 64%의 메가당, 21%, 25%의 호정을 포함하고 있다. 월동용으로는 부적당하나 봄철이나 여름철의 사양에는 가격이 저렴해서 경제적이다. 여름철에 사양용으로 괜찮다고 합니다. 월동용으로는 안 좋다고 해요. 꿀의 사료로서 가장 적합하나, 꿀이 사료로는 가장 좋죠. 자기네가 만든 거기 때문에 전화가 돼 있고 비싸기 때문에 곤란하다. 점일 소비를 저장했다. 넣어주면 사료의 절약과 감소를 방지 등에 유리하다. 그 밖에 도봉이 일어날 수 있는 율도 적어진다.
보통은 점유장이 남아돌 때 이제 저온 창고가 있으신 분들은 그쪽에다 보관을 하셨다가 이제 여름철에 이렇게 분봉용으로도 많이 쓰시고요. 그리고 가을철에도 이제 이렇게 모아놨다가 겨울철에 월동용으로도 또 쓰고 그렇게 합니다. 설탕 용액, 당액의 농도, 황당 자체는 3%의 수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물 1에 황당 1의 비율로 섞으면 그 비중이 대개 1.23이 된다. 20%의 수분을 포함한 꿀을 1대1로 타면 비중은 1.2가 된다. 물 1에 황당 1.5 비율로 용해시키면 비중은 1.27이 된다. 그 중에는 59%의 당분을 포함한다. 물 1에 황당 2의 비율로 용해시키면 비중은 1.33이 된다. 소금을 원료 1kg당 3g 정도 넣어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며 너무 농도가 진하면 사탕의 결정이 생길 염려가 있으므로 이 점 유의해야 하며 용해가 안 된다고 끓이면 엿으로 변할 염려가 있으므로 10% 이상 끓는 물을 저어가며 용해시키도록 해야 한다. 이제 요거는 비율인데 월동을 할 때는 뭐 1대1, 뭐 1.5대1, 2대1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옛날에도 이제 그런 방법을 썼던 겁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제 잘못 해석을 하셔서 설탕 한 포에 물 한 말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면 이거는 1대1이 아니에요. 그 설탕은 물은 20리터고 설탕은 15kg가 한 포대잖아요. 그러니까 1대1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탕을 20kg로 맞춰주면 1대1이 되고요. 그 얘기를 그래서 보통 2대1 정도 한다. 여기 물 1에 2 하면 1.33 정도 되는데 요 비율로 하게 되면 이제 물 한 말에 설탕 2포 하는데 잘 안 녹아요 이게. 그래서 물을 좀 따뜻하게 하거나 이 돼지꼬리라 그러죠. 온도가 자동으로 높아지는 거 그걸 사용해서 녹이게 되는데 얘날에는 아마 끓였던 것 같아요. 끓으면서 이제 조총식으로 변했던 것 같은데 그런 거 주의해라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소금은 3g 1kg에 3g 이상 넣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이제 결정이 생겨서 거의 못 먹을 수 있다. 이제 그런 것들 주의하시고요. 우리는 대충 한 숟가락 이러는데 여기는 정확하게 1kg에 3g. 그러니까 원료 1kg당이니까 설탕 1kg당 10kg면 30g, 30g이면은 숟가락으로 따지면 한 숟가락 반 정도 됩니다. 그 정도 이상을 넘지 말아라. 20kg면 두 숟가락, 세 숟가락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자극용과 구제용 벌은 비중 1.27의 당액을 가장 잘 빨아간다. 즉 설탕 1.5에 물 1의 비율이다. 이런 비율이 왜 나오냐 하면은 다른 책에서 보게 되면은 이런 비율은 그 꽃꿀의 농도랑 거의 비슷하다 그래요. 그거를 저희가 설탕을 녹여서 이제 그 비율을 만들면 벌들이 가장 그 자기네가 먹던 꽃꿀의 비중하고 같기 때문에 그걸 맞춰주려고 애쓰는 방법의 일환입니다. 근데 제가 해본 결과 뭐 설탕이 한 숟가락만 들어가 있어도 잘 가져가고요. 보통 봄에 물을 줄 때 이제 그런 식으로 약간 타서 좀 가지고 가게 유도를 하거든요. 이제 그렇지만 이제 이렇게 비율을 맞춰주면 점이라는 데도 좋고 벌들이 노동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효소를 내어서 전화당을 만드는 과정에서 힘이 덜 들겠죠. 이제 이런 비율을 맞춰주는 게 좋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른 봄철에 사양에는 비중 1.27이 적합하고 여름철에는 약간 묽어도 관계없다. 진한 것이 자극성이 적다. 구제용으로는 비중 2대1에 꿀을 10에서 20% 정도 넣어주는 것도 좋다. 꿀이 전화가 됐으니까 아무래도 벌들도 자극이 좀 덜 하겠죠. 전화당 설탕 용액을 전화하려면 주석산이나 그 밖에 산을 넣고 끓이면 된다. 뭐 이런 방법도 있네요. 즉 설탕량의 0.1% 정도의 주석산을 넣고 끓이면 20분간 67% 전화가 된다. 이 전화가 67% 된 게 이제 꽃꿀이래요.
꿀이라고, 이제 사양 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양봉업자들이 아마 이런 비중을 가지고 이상한 짓들을 하는 것 같아요. 끓이면서 주석산을 넣어서 가짜 꿀을 만들고 그래서 걸리고 다른 양봉업자들을 전부 다 도둑놈으로 그렇게 오인하게 만들었던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 산의 전화작용은 비등점에 달했을 때 진행된다. 산을 많이 넣으면 전화작용을 방해하는 경향이 있다. 먹이통 그림 24와 같이 먹이통을 만들고 가운데에 당액을 넣고 벌이 빠져 죽지 않도록 볏짚을 충분히 썰어 넣는다. 그러면 볏짚에 앉아서 당액을 빨아먹게 된다. 먹이통은 윗대와 아랫대가 동일하고 두께는 2.5에서 3cm, 높이는 10cm, 너비는 5cm, 길이는 40cm의 통을 만들어 일면을 경계판을 넣고 끼워 넣는다. 나무 먹이통은 틈이 생겼을 때마다 물에 불려서 써야 하지만 혼석 먹이통은 이와 같은 불편한 점이 없다. 나무는 이제 가끔 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겨울철에 밀랍을 끓여서 발라주면 그 밀랍이 굳어서 이제 새는 것도 막아주고 하는데 옛날에도 이렇게 나무통이나 철판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네요. 요즘은 여기다가 망 같은 걸 하나 넣어주죠. 망 같은 걸 넣어주거나 나무젓가락을 넣어주거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사양 근처에 탑 봉분이 없을 때에 하며 다른 봉분이 없을 때 하며 근처에 다른 봉분이 없을 때라고 돼 있어요. 근처에 다른 봉분이 없을 때 하며 이른봄 자극사양의 경우에는 계속 행한다. 도봉을 방지하기 위해 수십 센티미터 밖에 먹이통을 놓는다. 그러니까 바로 옆에다가 이제 하는 게 아니고 좀 떨어진 데다가 하셔야 되고요. 이것은 벌의 노력을 쓸데없이 낭비하게 하나 여름철 무화기에 왕벌이나 수퍼를 자극적 교미를 촉진시키려는 목적도 있다고 합니다. 교미가 잘 안 될 때는 요 노지 사양을 이제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고체 사양 황당을 가지고 사탕알 만드는 식으로 성냥갑 같은 네모지게 만든 다음 뚜껑을 벗기고 이것을 넣어주면 벌이 빨아먹는다. 이 방법은 이른봄에 당액 사양을 하기도 곤란할 때나 우기에 도봉이 심할 때 실시하는 방법이다. 또 이동이 앞서 짐을 뿌리기 전에 넣어주면 이동 도중 이것을 빨아먹는 재미에 소동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 고체 이제 먹이가 나왔죠. 농협에서 나와서 했는데 계속 이제 주고 있는데 먼저 말씀드렸지만 먹이로 저장하지는 않는 것 같고요. 예전에 고체 이 먹이가 나오기 전에 저희는 박하사탕으로 한번 실험을 해봤었어요. 그랬더니 박하사탕을 줬는데도 벌이 죽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때 봄에 저희가 보통 2월 4일 날을 기점으로 해서 앞뒤 한 일주일 이내에 벌을 깨우기 시작하는데 그 전에 한 1월 달쯤에 열어보고 먹이가 이제 있는 걸 좀 빼내고 박하사탕을 소비 위에다가 쭉 넣어줬었는데 그걸 먹고 다 생존해 있더라고요. 보통 이제 벌 깨울 때쯤 되면 그게 이제 굶어 죽고 해야 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먹지 않거나 아니면 다른 살이 생기거나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먹이가 없으면 이 박하사탕이나 이런 것들 써보시면 좋은데 요번에 저희가 고체 먹이로 지금 계속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먹이가 없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이 없어질 것 같고요. 먹이가 있는 거를 애써서 넣어줘서 그 공간을 넓게 월동시키는 이런 것도 많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꽃가루 사양. 천연 꽃가루, 벌의 번식에는 꽃가루가 없어서는 안 된다. 꽃가루에는 비타민이 가장 많다. 이른봄에 무화기에는 천연적인 꽃가루가 없으나 가을에 저장되었던 꽃가루 벌집 틀을 넣어주던지
전년에 송화를 따두었다가, 송화는 그 소나무 저기죠, 가루, 그걸 송화라 그러는데 두었다가 이른 봄에 공급한다. 금년에는 미국상에서 판매하고 있는 2월 중순경에 나오는 오리나무 꽃이 피는데, 이제 송화가 그 당시에는 이제 미국상에서도 팔았다는 얘기고요. 2월 중순경에는 이제 오리나무 꽃이 피기 시작하죠. 꽃이 피기 시작 전에 따서 말려서 절구로 빻아서 널어 놓으면 벌들이 잘 물어간다. 요거까지는 저희가 안 해봤지만, 저희가 해본 거는 그 화분떡을 이제 지금 계속 다들 공급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화분떡을 안 하고 화분을 갈아서 이제 넣어줘 보기도 하고, 또 혹은 화분을 그 떡을 만들지 않고 그냥도 넣어 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도 했는데 가장 안전한 건 역시나 화분떡인 것 같습니다. 송화나 오리나무 꽃가루를 채로 쳐서 설탕에 녹이는데 여기 이제 화분떡이죠. 화분떡을 넣어주면 되는데, 화분떡에는 다른 원재료보다는 그래도 화분이 많이 들어가는 게 가장 좋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인공 꽃가루, 고구마가루, 보리가루, 메주가루 등이 있는데, 고구마가루를 즐겨주며 보리결을 널어 놓으면 고운 가루만 물어 가지고 간다. 봄철 고추장을 담그기 위해 널어 놓은 메주가루를 다 물어가는 수도 있는데, 메주가루에는 많은 단백질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요게 요즘 대두 이런 것들 많이 쓰고 있죠. 화분떡 만들고 있는데, 어쨌든 옛날에도 이런 것들로 실험을 많이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요즘도 이제 먹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전통적으로 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다가 뭘 넣으면 좋다 해가지고 계속 넣으면서 실패 보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질병에 의해서 그랬던, 화분떡에 의해서 그랬던 이 화분떡을 바꾸면서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하면 다른 원인은 저희가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화분떡을 잘못 만들어서 그렇다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화분떡 만드실 때 누가 뭐가 좋다, 그냥 자기 자신의 소견을 가지고 조금씩 더 첨가하신다거나 이렇게 하시고요. 저희 친구 중에는 EM수를 써서 하시는데, 그 EM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이제 제가 그 다른 말을 하고 이러면서 길어지니까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카트하고 다음번에는 또 도봉서부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그냥 쭉 읽고 넘어가면 잊어버리니까 저는 가급적이면 조금씩 나가더라도 조금 생각 좀 해보시면서, 나는 이렇게 했고 우리 벌은 저렇게 얘기를 하고 책에는 저렇게 써 있었구나, 그리고 다른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1, 20년뿐이 안 됐다면 이 책보다도 늦게 배우신 분들이니까 아무래도 책을 기본으로 하시고요. 이 책에서 이렇게 됐고 저분은 이렇게 배우셨고, 나는 이렇게 하니까 책에 돼 있는 기본기를 훼손하지 않는구나, 이제 그런 범위에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뭐든지 기본기가 돼 있고 거기서 응용이 돼야지, 어떤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지고 무슨 획기적인 것처럼 하시게 되면 벌들은 대다수 실패하고요. 만약에 성공을 하셨다 그래도 어쩌다 한 번입니다. 어쩌다 한 번 성공한 거 가지고 이거 하나면 돼, 이거 하나면 끝나고 쭉 가는 게 우리 일반적인 양봉하시는 분들의 생각이신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꼭 남이 뭘 가르쳐 주더라도 테스트를 한번 2개, 3개 정도, 2-3번 정도 이렇게 거쳐서 하시고, 한 번 했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이제 실패를 했으면 실패를 하시면서 거기서 나오는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압축을 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자기의 기술이 되는 것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내 기술이 되었다 그러면 거기서 자꾸 보완을 하셔야지, 어떤 2-3년 있다가 누가 좋다 그러면 또 새로운 거 그럼 맨날 배우다가 끝나죠. 정작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성공하는 거는 많이 못 봤어요. 그러니까 자기 거,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귀가 얇아서 계속 그러다 실패를 하는데, 누가 뭐 좋다 그러면 꼭 실험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서
이제 내 벌에 많은 벌통에다가 접목을 시키셔야 벌을 좀 살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벌을 기르면서 느낀 거는 뭐 봉봉이다, 꿀을 딴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욕심을 내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그 시기, 제가 사람이 그냥 80년 정도 산다라고 보고, 그냥 사람은 45년뿐이 못 산다고 보고요. 그리고 벌들은 45일 산다라고 그냥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 이 질병 관리를 오늘 벌들이 45일 산다 그러면 사람으로 따지게 되면 45년이니까 일수로 따지게 되면 벌써 몇 년 후에 약을 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계산상. 그러니까 그 시기를 놓치면 벌들한테는 상당히 치명적이라는 거를 저는 이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시면 벌들한테는 되게 치명적이니까 그거 꼭 상기하셨다가 일에 대한 거는 미루지 마시고 죽기에 딱딱 해주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제 저희 분봉도 다 끝났고 말벌이 올해 뜨거워서 그런지 좀 덜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방심하지 마시고 말벌 그대로 관찰하셔서 잡으시고 이번에 이제 태풍 무사히 잘 지나가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중간으로 확 이렇게 꺾여서 오는 거는 이게 참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 건지 모르겠지만 힘내시고 잘 이겨내시고요. 뭐 이거 말고도 또 몇 차례 태풍이 또 오는데 그때마다 이제 대응 잘 하셔서 피해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번에 찾아뵙겠습니다. 용인의 우리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